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그동안의 2달간의 여정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8강까지 끝났는데요. 8강은 사실 초급 트레이더에 관련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제 기법이나 아니면 실전 투자에 접할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금일 일단 최근 시장이 복잡하니까 시장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생각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미국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도 일단 오늘 매물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최근 3, 4일 동안 급히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조종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 근처, 그러니까 849를 터치하고 오늘 조정이 들어왔고요. 현재 지금 대형주를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가 버티고는 있지만 6만 원을 돌파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화면이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코스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860선까지 간다면 좀 현금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11월 달은 좀 대비하는 장세로 보자.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대통령이 차후 계속 저희한테는 불확실성이라는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일단 확정되는 순간까지는 조금은 좀 숨고르게 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공지해 드릴 게 있는데요. 1강부터 8강까지 했던 핵심 내용을 제가 다음 주까지 요약을 해서 USB에 동봉을 해서 오늘 샵 3772에 홍프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7분을 추첨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란톡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 그리고 급변하는 뭐 정세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홍프로라고 치시고 5546으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뭐 정보 교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파트 1은 기존에 1강부터 8강 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강부터 8강 원포인트 리뷰인데요. 첫 번째 제가 HTS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TS는 본인한테 맞는 이평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뭐 10일, 20일 뭐 이렇게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수치를 쓰든 자신한테 안 맞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이평선을 찾아서 최적화한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평선은 통계적인 수치. 본인에게 맞는 수치로 사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위에랑 같은 말인데 어떤 이평선이든 뭐 500선을 쓰는 사람도 있고 200선을 쓰는 사람도 있고 240선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 편한 수치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매매 원칙을 세워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기적 관점의 투자자가 있고 단기적 관점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 따라서 뭐 만약에 10,000원의 단가 관련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계속 끌고 가는 매매로 하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매 원칙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정배열, 역배열, 패턴 매매론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지나온 통계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자세히 보일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는 한번 할애해서 제 강의도 보시고 다른 분 강의도 보시면서 좀 약간 학습 능력을 키워서 향후 강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보조지표로는 사실 보조지표가 후행지표란 말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한 것 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거 다 맞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이평선을 병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내가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보조지표는 2개 정도의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매매 스킬을 키우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제가 교육했던 거, 그리고 RSI, 스톡 슬로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땐 2566을 썼는데요. 이거는 저의 수치일 뿐이지 여러분의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숙달되시면 수치를 좀 바꿔보시면서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추세전 매매도 적극 활용한다. 이따가 나올 건데 매도 기법에 대한 게 오늘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자동 추세선도 잘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존 강의를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지표도 숙달되면 투자의 지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스톡 슬로우, 스톡 패스트, RSI. 오늘 보조지표 하는 것 중에 CCI 지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윌리엄도 있고 한 수십 가지가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지표 2~3개만 꼭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배열 관련된 거는 계속 했는데 사실은 맥자리는 이런 자리들이 됩니다. 근데 21선 추세를 먼저 보신 다음에 장기평이 흐르는 자리에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평선 흐름을 느끼시라는 거지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수익 내는 게 일단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한 다음에 이제 매매나 공략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투자했다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아침에 10% 종가 되면 막 마이너스 1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등락 장세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은 정배열은 이렇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정배열 차트 쪽에 매매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서 매매하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변곡 지점에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배열 차트를 봐야겠죠. 역배열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이렇게 기우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역배열 상태에서 이런 데서 만약에 공략을 하시면 무조건 위에 이평선이 목표가가 됩니다. 이 점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각이 기우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공략해가지고 돌파되는 방법은 제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대량 거래량,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갭 상승을 해서 이 위에서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사실 하시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역배열에서 매도 목표가는 직전의 이평선. 그러니까 11선까지 올라가면 21선, 21선이 돌파되면 61선, 그 이상의 최고는 121선인데 이평선의 기울기 각도를 꼭 보시면 이격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꼭 여러분들끼리 적정한 매도를 하셔야지 아 나는 여기 위에 목표가를 뒀어.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가는 마이너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스톡 슬로우 예전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제가 밑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스톡 슬로우 같은 경우도 다이버전스 나오고 계속 하락하고 그 위에 여기 박스권에서는 어찌 보면 시세는 1차 때 낮지만 이평각의 121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똑바로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지나고 보시면은 50 그러니까 스톡 슬로우의 중간 지표인 50선을 제가 그려놨는데 50에서 이제 지지받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이버전스. 예, 보조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직전 보조 지표가 높고 아랫게 낮으니까 또 내려오고. 보시면은 그래서 N자형 하락. 그 다음에 또 급하게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나오고 다중천장이 나오니까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반복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기억해야 나중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도움이 되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포인트인데요. 밴드 수축과 확장, 팽창, 그러니까 벌어졌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볼린저 밴드가 수축됐을 때는 방향성을 수축이 이 말입니다.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포인트. 근데 확장이 됐을 때 이쪽으로 내려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이제 시세가 나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축됐을 때는 긴장. 대신에 이평선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20선의 진행 방향이 상승 구조일 때가 중요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20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해야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실 큰 흐름에서 추세가 변하진 않으니까 이 확장 팽창 구간 전에 수축이 나오면 관심을 두셨다가 어느 방향타를 잡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급등 이후 상한선 안으로 회귀할 때 2일에서 5일 사이에서는 매도 포인트.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거는 향후에도 또 간간히 할 건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 부분은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삼성전자. 아까는 스토캐스트로 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볼린저 밴드. 확장과 팽창.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중간선하고 20선하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착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숙달이 됐을 때는 여기서도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공략이나 매수할 수 있지만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20선 안착 후에 해도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갔을 때 밖으로 나갔다가 3일 회기 밑으로 떨어지니까 5일이 못 넘으면 5일선이 붙습니다. 와서.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렇게 반등한다고 해도 천장을 쳤기 때문에 돌파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토캐스트 병행하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락할 때 보십시오. 바깥쪽으로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엄청 강한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여기서는 스킬상의 매수에서 여기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매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수축, 압축, 그 다음에 위에 상승.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매수 타점을 이런 데 잡아야 돼. 여기서 잡으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고 올라갔을 때도 3일, 4일. 5일이라는 날짜를 둔 거는 5일선 때문에 제가 5일이라는 날짜를 뒀지만 3일 안으로 들어오면 또 회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린저 50, 그러니까 스토캐스터 쪽에서 50에서 계속 지지받고 다시 또 N자로 상승. 보시면 또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학습은 가능한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거는 숙달이 돼야 가능한 거지 무조건 매매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라색 원이 타점입니다. 지금 보라색 원이 다 타점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다른 궁금한 종목들을 한번 볼린저 밴드만 딴 거 다 지우고 볼린저 밴드만 하시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숙달하셔야 사용하지 숙달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I 쪽인데요. RSI는 저는 사실은 같이 병행한다면 상당한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RSI도 다이버전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엄청난 깊은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종목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쌍봉 구간에서 고점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거의 6만 원대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도 50 중간 밴드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박스권, 그 다음에 상승, 또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어떤 보조 지표든 본인이 숙달이 되면 도움은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다이버 나오고 여기도 다이버 나오고. 그러니까 고점에 갔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다이버전스가 저점에 나오느냐 고점에 나오느냐 그 부분을 꼭 파악을 하셔갖고 매매하실 때 적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비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상승 이격을 볼 때 양봉 캔들로 3.2에서 4.5% 상승이 나오면 이평의 상승 이격.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는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캔들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날 이평선이 상승각을 잡으려면 통계적 가치로 3.2에서 4.5%가 상승을 하면 그 다음날도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의 통계 수치로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파락이 나온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3.2에서 4.5%가 나오면 이평선의 5일선이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상승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시고요. 이상적인 수치지 절대적인 상승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올라야 다음도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결산법인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 이거 안 내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1사분기는 5월 15일까지 제출인데 최종까지 내야 될 날짜 연기는 5월 30일.
그다음에 반기 보고서 6월 달까지겠죠. 그러면 8월 15일이 만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8월 29일이 최종 제출해야 되는 날짜. 그다음에 3분기는 11월 15일, 9월까지가 3분기니까 11월 15일. 그다음에 11월 29일 사업 보고서는 12월 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4월 1일까지 제출 안 하면 처음에 이제 제출하라고 기간을 줬다 나중에 실질 심사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산 보고서가 안 나오게 되면 회사를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요 기간대마다 매매는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500원 종목 중에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4년 연속 적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연말 전에 보시면은 그래서 요럴 때 1분기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12월 결산 보고서 얘기가 돌 때가 됩니다. 이제 1월 달 지나면. 그래서 요때가 되면은 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좀 조심하라는 힌트를 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매매하실 때 회사가 아무리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4년 연속 적자에 뭐 매출은 뭐 30억 이하 그러면 그런 건 전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강부터 8강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노란톡 채팅방에 홍프로라고 치시면 제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삽 3772번으로 이번에 홍프로라고 문자 주시면 7분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핵심 요약을 해서 USB에 동봉해서 우편 발송을 할 거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뭐 지금 뭐 8강까지가 거의 8시간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를 요약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2는 이제부터는 실전 매매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홍프로의 프로 트레이더 프로젝트인데요. 뭐 일단 9강이니까 시작은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실전에 투자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일단 뭐 프로 트레이더 스타트라는 제가 명칭을 줬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실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보조지표 CCI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세력의 꽃, 장대, 양봉. 왜냐? 어차피 주식이 움직이려면 큰 봉을 만든 이후에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보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고점 매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프로의 매도 신기법을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 신기법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지표 CCI. 보조지표 CCI는 추세지표의 하나로서 RSI랑 비슷하지만 추세 확인을 위한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원래는 상품 가격, 계절성과 주기성을 알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입니다. 사실 그런 명칭인데 복잡한 수식으로 산치르기는 어렵지만 주가의 추세 강도 방향,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어떤 보조지표든 습달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하거나 공략을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은 되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CI 지표는 사실 0과 100과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표값이 클수록 추세는 강세, 지표값이 작을수록 추세는 약세. RSI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수치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CCI 지표를 더 추세를 볼 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10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 과열, 0이 당연히 센터겠죠, 그러면. 그리고 과매도 구간 침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톡캐스터랑 맥락은 똑같은데 이 수치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는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매도하는 방법. 이게 약간 스톡캐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침체에서는 원래는 책에는 이렇게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평하고 다르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0선이 안착되고 20선이 안착됐을 때 사실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뭔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달 된 다음에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지표 추가 전환해서 CCI를 넣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적용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CCI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는 기본 설정이 9로 돼 있을 겁니다. 페리어드니까 이평선 얘기인데 9로 돼 있는데 저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치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일단 나중에 예전 거랑 비교해 보시고 9나 뭐 10으로 하셔도 되는데 홍프로가 쓰는 수치는 20이다. 21선을 그러니까 21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만드는 지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이라고 뜨죠. CCI.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CCI가 똑같이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이평선 배열과 동시에 추세를 체크. 보시면 여기서도 0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고점에서 분명히 희한한 거는 여기서도 다이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고점에 있을 때 100 이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보시면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각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CCI도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0이 안착됐을 때 사실 여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20선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안착됐을 때 0에서 했으면 이 100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0에서 했으면 이렇게 날짜가 그러니까 거의 한 8일에서 9일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박스권에 0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탈은 됐지만 0에 붙이고 움직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0의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실 때 추세 보는 거는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추세를 보는 거는 상당한 효과를 보여드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또 매도 포인트 여기 잡으시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나왔다가 여기서 또 매수 다이버.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좋긴 한데 리스크가 있으면 0에 갔을 때 보통 20선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다이버전스가. 근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으로 100에서 이탈될 때 플러스 100에서 이탈될 때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쌍봉이 나왔을 때 주가를 비교하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과 과매수 과매도인데 이거는 어차피 계속 여러분이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을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여기에 3중 천장이 나옵니다. 똑같이 CCI도. 그 이후에 뭐 어차피 코로나든 뭐든 지표는 맞으니까. 그 다음에 박스권. 그 이후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아셔야 될 거는 120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20선에서 따라가질 못했고 60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개념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한참을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다이버가 나옵니다. 매수 다이버가 떠서 딱 올라갔고 최근에는 매도 다이버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내려갔다가 또 안착되고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매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자리가 왔을 때 포인트가 어떻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죠? SK 바이오팜 제가 예언했었죠. 여기서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매수 다이버 뜨고 신규 상장주를 근데 아셔야 될 건 20일로 해놨기 때문에 20일이 지나야 뜹니다. 날짜 수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다이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마이너스 100에서 0이 올라왔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테크닉이 좀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100 돌파될 때 하는 거는 조금 하단에서 매수하니까 뭐 제가 얘기했던 기법 중에 이제 볼린저와 이평선 병행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좀 숙달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를 잘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크게 무리 없고 여기서도 지속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물 위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돌파한 이후에 영선 터치하고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굴곡이 있겠죠. 근데 보시면 20선 안착인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했죠. 제가 그때 방송할 때. 근데 이 부분에서 했으면 되게 지루하긴 했는데 지표는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 주고서 올라갔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매수 다이버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면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0 밑에서 계속 옆으로 박스 쳤는데 주가도 한번 올라갔다가 20선, 60선으로 박스. 근데 여기서는 볼린저 압축. 딱 돌파되면서 급등.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납니다. 주가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CCI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이제 다른 지표 가지고 현대차가 내려갈 것이다. 여기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 추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근데 쌍봉은 쳤는데 주가는 돌파는 안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조지표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지표는 지금 20일로 해놓은 건데요. 20일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는 적절해서 20일로 했고 기존 지표 페리어드는 9일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별도로 예전에 대응했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보조지표상 보시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쭉 오다가 급등을 했는데 1차 때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표가 훨씬 낮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조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가 5,500원인데 여러분 3,000원이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때는 본인의 어떤 스킬을 세우셔야지. 그래서 여기서도 특이한 거는 그 CCI가 이 밑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0센터. 근데 주가는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옆으로 가면서 20선을 안착하고 급상승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크게 할 수 없겠지만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CI를 했는데요. CCI는 사실 추세 지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좀 숙달이 되시면 직접적인 매매에 다른 지표랑 사용해서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세력의 꽃 장대 양봉. 말이 참 이쁩니다. 근데 저희는 참 괴롭죠. 그래서 오늘은 장대 양봉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은 10% 이상의 캔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을 말한다. 절대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없으며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의 발생 시는 세력이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이 큰 방향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장대 양봉은 세력주 매매의 기본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투자하면서 세력주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도 일종의 어떤 기관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냐? 그래서 장대 양봉 발생 시부터는 패턴과 주가의 맥점 자리를 찾고 향후 추세의 흐름에 대응하자.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큰 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방향타를 잡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간단하죠. 장대 양봉은 세력이 만드는 캔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20%짜리 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개인이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진입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장대 양봉은 세력 진입 및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같은 맥락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의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눠서 주가의 흐름과 이평선 거래량을 비교하면서 대응하자.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장대 양봉, 세력의 진입을 가늠할 수 있는 캔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닥 장대 양봉, 세력 수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봉.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움직여 주겠어.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봉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향후에 변동성을 생길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윗꼬리 장대 양봉 발생 시는 윗꼬리를 제외한 봉으로, 그러니까 이런 봉이 나오면 사실상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량을 쏘고 내려온 거라 저의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당연히 목표가는 이쪽을 보긴 하겠죠. 근데 이 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캔들 쪼개기인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캔들을 분할해서 상승 지속형인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이걸 하나 더 썼는데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장대 양봉의 밑에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발생 이후 향후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어차피 2분의 1, 그러니까 캔들을 2개로 나누는 건데 사실 저는 4개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숙달이 가능해야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2개로 그냥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중간선 위치, 여기요.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중간선 위치를 지지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예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종목은 제가 가렸습니다. 몇 개는 열어놨지만 근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생긴 봉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시면 처음에 장대 양봉 거래량 생긴 자리에 봉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단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선을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개인들한테 사실 수익 주기 싫습니다. 세력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여기 터치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평선을 다 지웠습니다. 편의상. 근데 보시면 윗골이 나왔죠. 그럼 사실 여기다도 선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됐을 때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깨는 듯하다 또 나오고 깨는 듯하다 나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지지선을 쭉 그으면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제일 많은 봉들에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면 매매에 되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하단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을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왜 위에 고가까지 못 가고 조정을 줬는데 중간에 선을 긋는다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는데 잘 보시면 그 자리에서 꼭 이런 유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래 나는 선을 여기다 거야겠어. 근데 보십시오. 다음날 개파락 떨어집니다. 개인들이 절대 적응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오다가 이런 봉이 나오면 거의 마무리 상태가 됩니다. 윗꼬리를 연 엄청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 가격대를 가지 못한다면 거의 이제 이 종목은 끝이 난다고 보면 되시는데 기존 고점과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한번 물량을 털은 겁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에 이렇게 선을 세분화 시켜서 한번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같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선을 다시 긋고 이평선을 넣습니다. 이평선을 넣으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장대 양봉 딱 추세가 내려왔다가 보시면
중간선도 거놨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지지받고 결국에는 상승.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 120선이 계속 깔려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N자로 다시 내려왔는데 60선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캔들과 아까 캔들 쪼개기의 선을 긋는 방법으로 장대 양봉의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기준으로 보면 좀 뭔가 좀 편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지 무조건 선만 찍찍 끊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류가 나오는데 조종 줬을 때 N자로 꺾었죠. 근데 여기에 또 말하자면 스토캐스트 슬로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고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올 때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걸 포지션을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과 거래량과 이평선의 흐름을 동시에 체크해야 되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습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캔들의 선 긋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꼭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트가 되게 복잡하실 겁니다. 왜냐? 하단부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종목을 보시면 방탄으로 한동안 또 이제 추세 종목으로 올랐던 LB세미콘입니다. 근데 오른자리까지,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 표시해 놓은 건데요. 잘 보시면 첫 번째 대량 거래 들어오고 옆으로 쭉 갑니다. 거의 한 달 보름 이상을 옆으로 가다가 거래량이 뭐 사실 더 들어온 것도 있는데 큰 봉을 기준으로 선을 걷습니다. 근데 그 봉을 기준으로 또 N자로 올라가면서 지지받을 때 보시면 항상 여기에 지지받았죠.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승했을 때 방법은 기준봉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단 안 오고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내려왔을 때 중단에 터치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평선은 꺾였지만 여기서는 사실 꺾인 거 아닙니까? 근데 중단 터치하고 다시 올렸다가 또 올라갑니다. 왜냐? 음봉의 개수를 보시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 기울기에 따라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또 지지. 그 다음에 급등.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준봉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게 하시다 보면 저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연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중간은 안 옵니다. 이평선을 잘 보십시오. 11선, 5일선이 붙으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21선이나 11선에 딱 왔을 때가 타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손절을 잡으려면 여기를 잡아야겠죠. 근데 60선이 상승세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손절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시간을 열흘 정도 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선을 보시면 그 기준선의 선을 제가 좀 많이 걸어요. 왜냐하면 기준봉이 길고 매매가 거의 반년 이상이다 보니까 장대 양봉이 많은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적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그림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때 기존 봉이 하나 생기면 첫 번째 봉이 생기면 흐름을 보시다가 다음 봉이 생기면 그 봉이 기준봉으로 바뀐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실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지 않습니까? 히토류 관련주인데 보시면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하단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2번 연속 일어나서 선을 거놨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 둘, 그 다음에 거의 2달 조정. 그 이후에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절대 이 이후에 하단을 깨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불합리한 게 여기서 이평을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키고 나서 여기 이탈시키고 나서 갭 띄우고 올린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점에 매도를 나는 못한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이탈됐을 때 아니면 음봉의 위에 상단에 보시면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호를 하고 봐줘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 주고 옆으로 쭉 갑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서 장대 양봉에 왜 선을 그라고 말씀드리냐, 여기 지지 나오는 선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반복과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이 기준열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지받고 또 급등. 기후에 보시면 또 돌파. 근데 웃긴 거는 기존의 고점의 선에 정확히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종목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에다 봉을 긋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응하기 편하시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이 아까 최초에 했던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 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근데 소형주다 보니까 워낙 기간도 길고 장대 양봉에 선 거는 거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준봉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때 처음에 이평선 유지받고 올라갔을 때 적이 처음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생기고 그 이후에 생긴 걸 긋다 보니까 많은 건데 고점이 이 선이 기준봉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돌파하면서 상한가, 급등. 그러니까 선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 기준봉이 이거하고 이봉하고 이봉인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돌파가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삼중천장, 거기다가 다이버전스, 매도하라고 노래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에 선을 긋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매도 못해서 억울해 죽겠어. 근데 이걸 봤다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 이만큼의 수익이라도 챙겼겠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솔직히 멘붕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꼭 장대 양봉이 이탈되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꼭 여러분께서 챙기시는 전략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보시면 알겠지만 안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여기 아닙니까? 네, 똑바로 선을 못 긋네요. 근데 돌파됐을 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이거.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근데 보시면 고점 갔다가 조정. 근데 하단 안 깼지 않습니까? 안착되고 급등.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엄청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시면 또 이 장대 양봉 나온 자리에서 지지받고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잠깐 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지어갖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서 나도 한번 홍프로가 얘기해 한번 거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장대 양봉의 세력에 대한 걸 했는데요. 향후 차후에 좀 더 좀 디테일한 교육을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뭐 10강이 되고 11강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챕터를 해서 종목은 가리고 뭐 힌트를 드린다든가 그런 수수께끼도 좀 해볼 시도할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고요. 세 번째, 홍프로의 매도 신기법.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죠. 하시다 보면 타이밍도 중요하고 수익과 손실을 확정 짓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사실 매도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에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도 전체적인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턴 매매론 학습도 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패턴 매매가.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거기다 분봉. 이건 분봉은 나중에 할 건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정 후에는 망설이지 마라. 항상 결정 후에는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학습 중에 추세선 확인되면서 매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따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사실 매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냉정하면서도 후회 없이 결정한다. 뭐 이게 제가 쓴 말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매도는 예술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지금 DMS인데요. 아까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대 양봉을 그렸고 제가 볼린저 기법에서 5일이 안으로 들어가면 매도해라.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볼린저에서 지금 밖으로 외부로 나간 다음에 고점을 못 높일 때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쭉. 그러면 거의 40% 벌었다가 40%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매도 타점을 첫 번째 이렇게 잡았습니다. 볼린저 방식으로. 두 번째, 추세선을
자동 추세선 제가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에다가 30수치 넣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뭐가 다르냐? 볼린저도 볼린저인데 저점에서 올라온 추세선 이탈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위에서 매도는 못했어도 여기서 매도해도 한 30%는 챙깁니다. 거기다가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찾으면서 볼벤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선으로 할지 이거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은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본인의 노하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추세선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선 넣었는데 이탈됐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점 갔을 때 나는 13,000원을 봐야겠어. 여기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으로도 매도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DMS인데 일봉상 지금 아까 얘기했던 CCI 지표입니다. 그러면 추세선 이탈 부분 하나, CCI 지표가 여기서 보시면 고점에 있을 때 100 이상에 있다가 100 이탈할 때 위치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라니까 좀 웃긴데 숙달을 하셔서 여러분의 무기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CCI 지표는 오늘은 20입니다. 이거는 뭐 제 수치니까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단 지금 매도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채팅방 홈프로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비밀번호는 5546입니다. 5546으로 오시면 제가 뭐 이 부분 또 정확히 알려드리고 시장 상황이나 그런 거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봉에서 매도 방법인데요. 중요하신 거는 이렇게 고점이 있었던 게 2017년.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상승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만큼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절대 한 번에 못 뚫습니다. 무슨 이슈가 크면 모르겠는데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다중고점. 그러면 매도가 이렇게 급하게 나오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를 갔다 그러면 여기서 50이나 70% 비중을 매도했다면 내려와도 별로 걱정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봉에서 매도 찾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왜냐? 저기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승하지도 못하고 하락하지도 못하고 밑으로 조정 줬다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나중에 돌파를 해야죠. 그러니까 월봉 매매법도 단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단을 노렸다면 매도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의 몸통 자리 중요합니다. 몸통 자리. 그래서 저는 이걸 보지 말라고 합니다. 윗꼬리 보지 마시고 몸통 자리 매도했다면 여유 있게 윗꼬리까지 봐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12,450원 정했으면 매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월봉에서도 매도 자리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략주를 했던 건데 유니트론텍인데 추세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도가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CCI 지표에서 매도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중고점.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이탈할 때 매도하면 그래도 한 20에서 30%는 차렸다. 근데 꼭대기에서 매도했다면 사실 40%는 났는데 저는 꼭대기에서 매도를 실행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하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에 대한 거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할 거고요. 1강부터 8강까지 했던 저의 홈프로의 트레이더 양성 프로젝트를 여러분한테 일단은 알려드리고 오늘 추첨을 해가지고 7분한테 USB를 보내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매매에 여러분들이 더 좀 다가가기 쉽고 그런 종목으로 강의를 더 알차게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